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지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창업 이야기라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이제 얘기들을 조금 더 쉽고 평이하게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제가 이틀간 진행을 할 내용은 이제 주식과 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첫 시간은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주식의 주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는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일반 공개되는 그런 일반 강좌고요. 모두들 보시면서 기본 상식 정도를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이제 내용을 얘기할 거는 이제 여러분이 법인 설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이해와 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그거를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동업해서 만들어 간다면, 개업을 한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께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게 낫냐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정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예전 강좌에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법인, 왜냐면 지분과 어떤 주식에 대한 얘기는 법인에서도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와야지 비로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법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뭐 카페의 동업이나 베이커리의 동업 같은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법인화돼서 어느 정도의 지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 개인 사업자로 하는데 둘이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되는 그런 지분 관계가 나오진 않고, 물론 뭐 계약서나 아니면 그런 데서 명시가 되긴 하기 때문에 효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립하면 되냐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돈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비가 한 45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법인 설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여기는 www.starbiz.go.kr 들어가면은 그냥 온라인 법인 시스템으로 바로 그냥 원큐로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서류하거나 이런 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법무사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에 어차피 뭐 비용을 들이냐 안 들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이제 정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업자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들어가는 관계에서 지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됐다 이런 이제 모범 답안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법인에서의 지분 관계나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 나타날 수 있는, 즉 그 관계를 잘못 설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것들이 중요하게 되는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은 내가 회사의 주체가 되고 회사가 곧 내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번 돈이 꼭 내가 번 돈 이렇게 되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는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라고 하는, 즉 그 뭐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그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주주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CEO나 각종 이사진들, 임원진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법인이라는 데에 귀속이 돼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용이 되는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사의 경영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주체가 되고, 일반적으로 주식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보통 가지게 되면 그걸 스톡이라고 하는데, 뭐 주식을 안 가진다 그러면 그냥 월급 받으면서 월급 받는 만큼 일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이제 얘기할 내용들이 이제 주식과 지분에 대한 건데요. 주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에 출자한 지분이나 그걸 나타내는 증권이다라고 정의가 되고, 지분이라는 건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고 그 소유권에 대한 주식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그렇게 단어뜻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좀 그 구성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M&L 프렌즈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들을 설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M&L 프렌즈가 베이커리 동업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즉 빵집을 둘이 동업을 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여러분이 이 동업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주식과 지분이 작용을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M&L 프렌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8명의 사람들, 경태, 경주, 수연, 영수, 창수, 창식, 지훈,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합쳐서 이제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베이커리 사업을 한다, 즉 빵집을 연다. 뭐 빵집이라고 했지만은 커피도 파는 약간 카페의 성격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요식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빵집을 열려면 어쨌든 임대료도 있어야 되고, 임대료에 내는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비도 있어야 되고, 안에 재료도 사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어쨌든 초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에서 조금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건 좀 다른 종류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사업화 자금으로 써보니까 1억 원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1억 원이 있으면 보증금 내고 첫 달 월세 내고 뭐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 꾸미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베이커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빵집을 열기 위해서 창식이와 수연이가 이제 동업을 하기로 합니다. 동업을 하기로 하는데 창식이와 수연이가 똑같이 1대1로 5천만 원 내가지고 그렇게 출자를 해서 자본금 1억 원을 형성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뭐 사람마다 개인의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보니까 창식이는 한 3천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수연이는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출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3천만 원 플러스 7천만 원 해가지고 총 1억 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 시점에서 이 빵집은 매출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일단 이 빵집에 들인 돈이 1억 원이고 그 1억 원을 순수하게 우리가 자본화 시켜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이 창업한 시점의 회사의 가치는 정확하게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억 원짜리 회사가 되는 거죠. 왜? 1억 원을 들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어쨌든 창업을 하고 뭐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빵집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빵집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매출이 뭐 한 5억씩 따박따박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순수익 따져보니까 적어도 1년에 1억 정도는 남는 그런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안 되면은 그냥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지면 보통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창식이하고 수연이가 싸우거나 아니면 둘이 똘똘 뭉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대박이 나면은요, 돈이 엮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되게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주식과 지분은 이 이해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회사를 차려서 이 빵집을 차려서 대박이 나서 연매출 5억에 연마다 연수익이 1억 원씩 따박따박 나고 있다. 정말 땡큐하게 나고 있는데 이걸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아, 회사를 좀 팔아야겠다. 이제 이거 이 정도 정리했으면 좀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뭐 권리금이든 뭐든 받고 우리 이제 회사 정리하고 좀 뭐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팔아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경태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야, 이거 빵집 잘 되는데 내가 이거 좀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회사 나한테 팔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얼마에 살 건데? 그랬으니까 아, 뭐 처음에 1억 원 들여서 한 건 아는데 뭐 니들 지금 매출도 나오고 있고 뭐 이거 연매출에서 지금 수익이 2억 원씩 나고 있으면 내가 이거 한 5년 정도 한다 그랬을 때 한 10억 원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10억 원을 불러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오케이, 좋다. 10억 원 넣고 팔겠다. 결정을 합니다. 기분 좋게 팔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0억 원의 회사를 팔았어요. 빵집을 팔았는데 그럼 그 10억 원을 쪼개 가져야 되잖아요. 10억 원을 쪼개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페이퍼상으로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어쨌든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창식이가 3천만 원을 냈고 수연이가 7천만 원을 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혹시라도 잘 안 될 수도 있었으면은 더 많은 리스크를 지는 사람이 7천만 원을 낸 수연이죠. 왜냐면은 이 7천만 원을 더 잃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익 배분의 관계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10억 원에 팔았으면은 많이 출자한 사람이 당연히 많이 그 이득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창식이는 3억 원을 가져가고 수연이는 7억 원을 가져가는 3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이익 배분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페이퍼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창식이가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일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수연이는 7천만 원 냈으니까 돈은 2배 더 넘게 냈는데 그냥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본인도 알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게 얼굴만 내비치고 그렇게 열심히 일도 안 했어요. 뭐 그냥 뭐 직원들 명령이 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익을 배분하는 관계에 있어서 물론 출자금을 7천만 원을 더 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이 빵집을 키워오면서 내가 일한 게 얼만데 내가 너보다 2배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다행히도 창식이와 수연이가 어느 정도 상호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합의가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 수연이가 나는 내가 7천만 원 냈지만 네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거 키운 거 나도 아니까 인정할게. 그럼 나는 한 4억만 가져갈 테니까 네가 6억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쌍방의 합의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주식과 지분이 나오기 전에 애초에 그냥 상식적으로 둘이 이런 종류의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을 때, 그때 만약에 이 매각이 되는 시점에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쪼개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장에 기여한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 자,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는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수연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밖에 나가서 마케팅하고 뭐하고 하면서 외부의 대소사를 다 처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창식이가 열심히 이제 그 빵집을 운영을 하면서 막 이거저걸 하니까 되게 노동적으로는 되게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수연이도 만만치 않게 일을 했다. 그럼 둘 사이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가다가 오케이 그럼 뭐 5대5로 쪼개다 반반 콜? 해서 5억 원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창식이가 일을 쎄빠지게 다 한 건 맞는데 수연이가 그닥 거기서 나온 이득에서 가져간 게 없는데 창식이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인건비를 꼬박꼬박 이제 챙겨갔단 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너는 뭐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열심히 일한 건 알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월급 가져갔으니까 오히려 좀 상대적인 비중으로 보면 좀 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대8로 쪼개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의 합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과연 1, 2, 3, 4번의 경우에서 어떤 게 정답이냐 그러면 이게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3천만 원 출자한 사람이 7천만 원 출자한 사람보다 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 회사가 10억의 가치로 올라갈 때까지 빵집이 10억 원에 팔릴 때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고 어느 정도의 리워드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둘 사이에서 다행스럽게도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돼서 법정 공방이나 소송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형사는 아니고 완전 민사 쪽으로 가면 되게 지저분하게 꼬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요. 왜냐하면은 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막 몇 억이 몇 대 몇으로 쪼개냐에 따라서 1, 2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싸우겠어요? 싸운단 말이죠. 뭐 안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간에 있었던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뭐를 했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참작을 하려면 뭐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쌓고 막 싸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페이퍼로 증빙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출자금이거든요. 그럼 출자금상으로 봤을 때 법적 관점에서는 아니 뭐 많이 가져간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지 이런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창식이 측에서 이 수연이라는 거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를 지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를 필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도록 한다. 성장에 기여한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 월급 받는 사람은 좀 그동안 가져간 게 있는데 좀 덜 가져가도 되지 않냐. 이런 종류의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익 배분 관계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다 도의적 관점에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성공적으로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얼마나 문서화돼서 남아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둘이 그냥 3천만 원, 7천만 원에서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둘이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7천만 원을 내지만은 뭐 매장의 운영이나 기본적인 대소사는 뭐 창식이가 다 하기로 한다. 대신에 뭐 이익을 얼마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 뭐 수연이가
뭐 외부에서 어떤 역할을 대신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익 배분을 쪼개도록 한다. 그런 종류의 어떤 문서화돼서 남아있는 어떤 계약서가 있어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마찰이 없이 이뤄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처음에는 둘 다 꿈에 부풀어 있고 돈 많이 벌면은 결국에는 서로 다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겠지만은 정작 이제 서로의 농공행사를 따지면서 거기에서 기여도를 따지고 수익 배분하는 단계가 되게 되면은 사전에 이게 합의가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가끔 가다 보면은 스타트업들 중에 이 사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야 돈도 벌기 전에 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가 있는 게 이게 언젠간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인에서는 주주관계약서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뭐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거는 단순히 그냥 이익 배분에 대한 얘기라 그러면은 회사를 확장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 빵집이 너무 잘 됐어요. 빵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창식이하고 수연이하고 이제 이 빵집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잘 됐는데 이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저쪽까지 줄을 쫙 서가지고 빵을 사고 커피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줄 서다가 지쳐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야 이것이 옆집만 확장하면 우리가 저 인원 다 뽑아가지고 한 번에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가게를 확장하자. 우리 빵집을 확장해보자. 근데 옆빵집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억 원을 구하려고 알아보니까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출도 예전에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자자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경태라는 친구가 M&A가 아니고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야 나도 여기 투자 좀 해보면 안 될까? 니들 돈 필요하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대신 나한테 이익을 좀만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아 좋다 그럼 투자해라 어차피 우리 필요하니까 대신에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는 투자를 할 생각인 거지 뭐 안에서 뭐 일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1억 원을 넣긴 하지만 이걸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익 배분율을 쪼개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생겼을 때 이익 배분을 해야 되는데 창업자들은 3천만 원 출자하고 7천만 원 출자했으니까 실질적으로 1억 원을 출자한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자가 지금 와서 1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실제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입금되는 그 금액의 가치 자체는 바뀌질 않거든요. 결국 3천만 원, 7천만 원 자본금에 1억 원의 자본금이 들어가면 2억 원이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는 창식이 수연이 합한 것만큼의 배분을 경태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아까 얘기한 출자금 비율대로만 쪼갠다면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한 노력이 얼만데 이 당시에 얘네들이 출자한 3천만 원, 7천만 원에 대한 가치와 그 사업에 대한 져야 되는 리스크와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가게가 자리를 잡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상태에서 경태라는 친구가 출자하는 1억 원의 가치를 동일하게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1억 원은 1억 원이거든요. 이것도 1억 원, 이것도 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다고 뭐 1억 원인데 이거를 1억 2천만 원 넣은 셈 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더했을 때 단순하게 출자금만 가지고 따지게 된다 그러면 이익 배분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그동안 창식이와 수연이가 얼마나 이 빵집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경태라고 하는 친구가 뭐 투자를 하길 원할 수도 있고 동업을 하길 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의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라고 하는 건 1억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1억 원이 2억 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그거예요. 1년 전에 투자한 1억 원과 2년 후에 투자한 1억 원은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땐 더 많은 리스크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이쪽은 훨씬 더 적은 리스크와 그동안에 쌓인 어떤 그 가치 추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돈의 금액을 그래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넣었는데 5천만 원만 입금된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주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 출자를 바탕으로 성립한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다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이거 유가증권 몰라도 돼요.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뭐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건 현재의 가치를 나타내고 지분은 미래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주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이 베이커리 사업을 빵집을 열었을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빵집을 열어야겠다라고 해서 창식이와 수연이가 동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식이는 3천만 원, 수연이는 좀 여유가 있어서 7천만 원을 내기로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 3천과 7천을 자본금으로 해서 총 1억 원으로 산정을 하되 이거를 창식이가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 있는 자본금 1억 원이 맞아요. 그 초기 자본금 1억 원이 맞는데 다만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창식이가 수연이가 3천만 원, 7천만 원을 넣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회사의 주식에다가 자본금을 넣어서 투자를 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자, 우리 회사는 우리 법인은 우리 빵집은 한 주가 1,000원짜리인 그런 주식 증권을 총 10만 주를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0원 곱하기 10만 주라면 1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우리 회사는 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10만 주 정도 갖고 있는 그래서 총 자본금 1억 원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고 그 10만 주의 주식 중에 3만 주는 창식이한테 있고 7만 주는 수연이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왜? 3천만 원, 7천만 원 넣었으니까 30%, 70%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막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3천만 원, 얘는 7천만 원, 얘는 3천만 원, 얘는 7천만 원 이게 아니고 처음에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자본금의 상태에서 창식이는 3만 주의 주식을 1,000원짜리 주식으로 갖고 있고 수연이는 1,000원짜리 주식을 7만 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총 10만 주가 우리 회사의 우리 빵집의 총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주식으로 환산을 하건 자본금으로 환산을 하건 간에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10억 원의 회사를 매각했다고 해봅시다. 아까처럼.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이런 거예요. 자, 창식이가 처음에 3천만 원을 출자했는데 그거는 1,000원짜리 주식 3만 주로 환산이 됩니다. 수연이가 7천만 원을 출자했는데 그거는 1,000원짜리 주식 7만 주를 갖고 있는 걸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만 주의 주식이 있고 주가 1,000원이고 합산하면은 1,000원 곱하기 10만 주에서 1억 원이 나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태가 10억 원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건 그냥 10억 원 주고 둘이 이렇게 받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는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경태는 10억 원을 내고 이 10만 주의 주식을 다 사면은 빵집이 완전히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본인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태는 기본적으로 창식이가 갖고 있는 3만 주의 주식과 수연이가 갖고 있는 7만 주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이 빵집을 열었을 때는 주가가 1,000원짜리였죠. 그치만 1년 동안 2년 동안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연간 막 수익이 막 2억 원씩 나오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빵집, 이제 프랜차이즈도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빵집이 됐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경태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이 1,000원으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10억 원을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10만 주를 내가 사는데 주가가 그 당시엔 1,000원이었지만 지금 10배 가치가 뛰어서 10,000원이다. 그래서 내가 한 주당 10,000원에 살게. 이렇게 해서 그 유가 증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3만 주는 3억 원이 되고 7만 주는 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이 되고 창식이는 3만 주를 팔면서 3억 원을 받고 수연이는 7만 주를 팔고 7억 원을 받게 되죠. 이래서 제가 처음에 출자금 비율로 그대로 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딱 출자금 비율대로 이렇게 이익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주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누기에만 하면 실제 수익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야, 일은 누가 다 했고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너는 뭐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럼 네가 주식 갖고 있는데 난 뭐 바지 사장이야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출자금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이 빵집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계약서로 이 주식과 상관없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주주계약서라고 그러는데 주주관계약서는 오늘 내용은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투자자 혹은 동업자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 자, 창식이와 수연이가 이제 좌우가 바뀌었는데요. 3천만원 출자해서 3만주, 7천만원 출자해서 7만주를 갖고 있고 주가는 1,000원이었다. 근데 경태가 1억 원을 출자한다는 거죠. 1억 원을 출자하는데 이때는 이미 빵집이 되게 잘 되고 있을 때예요. 확장이 필요해서 외부 자금이 돌아오지만 예전에 우리가 회사를 형성했던 것처럼 한 주당 1,000원 받고 1억 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한 주당 1,000원씩 해서 1억 원 출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집은 다 얘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야, 우리가 회사 엄청 키웠어. 지금 우리 회사 10배 컸어. 한 주에 우리 10,000원씩 팔 거야. 그러니까 한 주당 10,000원씩 해서 네가 지분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싶으면 1억 원을 투자해서 들어오고, 아니면은 뭐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 주당 10,000원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억 원을 투자하면은 1억 원 나누기 만을 하면 만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태는 1억 원을 투자하고 예전에는 한 주당 1,000원이었으니까 1억 원을 투자하면 10만 주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1억 원을 투자하고 만주의 주식을 갖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10만 주잖아요. 그 중에 9만 주가 남죠. 그러면은 원래 창식이하고 수연이하고 3만 주하고 7만 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정 비율을 빼가지고 만 주를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좀 골치 아파요. 왜냐면은 그럼 누가 어떻게 만 주를 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이 단위에서 그냥 주식을 더 추가 발행해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절차상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뭐 흔하긴 하지만 실제로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창식이하고 수연이가 기존에 있던 주식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이쪽한테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창식이는 27,000주, 3,000주를 빼고 수연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10%인 7,000주를 뺍니다. 동등하게 뺀 거죠. 그렇게 해서 만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창식이하고 수연이는 처음에 10만주 1,000원짜리에서 1억 원의 자본금에서 3만주와 7만주를 가지고 지분율 30% 70%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3,000주 빼고 7,000주를 빼게 되니까 27% 63%로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경태는 1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주가 이제 10,000원으로 천정을 했기 때문에 지분율 10%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점쯤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이때는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10만 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회사는 자본금 1억 원으로 1억 원짜리 회사였는데 이제는 이 회사를 다 살려면은 10억 원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 10억 원이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가를 10,000원으로 하고 누군가 그걸 사겠다 그러면은 10만 주를 다 하게 되면 10억 원이 되니까 그게 회사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경태라고 하는 친구는 10%의 지분을 받는 대신에 전체 지분을 받는 대신에 1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때 주가는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태는 시가총액 10억 원짜리 회사에서 10%의 지분을 받고 1억 원을 투자했다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자 쪽 전문용어로 보면은 10억 원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졌고, 즉 빵집의 가치가 10억 원이 됐고 그 중에서 내가 지분율 10%로 투자를 한 거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분율 10% 투자를 받은 거다. M&L 베이커리는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투자 같은 거 많이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몇 프로다라는데 그게 이 개념이에요. 이게 주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되게 편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동업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즉 뭐냐, 경태가 나도 돕고 싶어. 옆에 그 확장하면은 나도 거기서 일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 노동력도 줄어드는데 내가 뭐 10%만 갖고 그냥 나는 이제 뒷짐지고 서 있고 어쨌든 돈 투자했으니까 니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올라가면 나도 돈 벌고 좋은데 나도 일하고 싶어. 근데 나도 일하고 싶은데 그래 우리 회사 가치가 뭐 10억 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한 주당 10,000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야 나도 일하는데 그건 좀 과하지 않니? 좀 깎아줘.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건 법에서 정하질 않아요. 그냥 그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이나 나스닥처럼 IPO 기업 공개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장 내에서 주식을 주주들이 그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표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장외 주식 이렇게 지금 그냥 빵집 정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형성한 그런 주가는 사실은 창식이하고 수연이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왜 10,000원이냐 그러면 창식이하고 수연이가 한 10,000원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게 충분히 10,000원이라는 가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또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암묵적인 한으로 10,000원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경태가 그래 10,000원 인정할 텐데 깎아줘. 도저히 야 나도 일하는데 나 10,000원 내고 이렇게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그럼 내가 5,000원에 1억 원 투자한 걸로 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분율 20%가 되죠. 5,000원짜리 1억 원을 출자하면 5,000원짜리 2만 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 자본금으로 들어갔을 때고, 어떤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 이외에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실제 투자 금액이 뭐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다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분율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아까 그 경태가 20%의 지분율을 이제 받았다라고 했는데, 역시 20%도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걸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연이가 만주 내놨고 창식이가 2만주를 내놨어요. 만주를 내놨어요. 그러면은 만주에서 2만주로 가져갔는데, 창식이가 그럼 지분율이 30%였다 20%로 줄고, 수연이가 7만주에서 6만주로 줄었으니까 지분율이 이제 60%로 줄었다잖아요. 그러면 지분율로 따지면 10%씩 줄은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창식이가 손해를 본 거죠. 왜냐면은 7대3이었는데 내가 더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게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경태가 20%의 지분을 받은 이유는 뭘까? 왜? 더 일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싸게 해가지고 지분율을 좀 더 높여준 거고, 창식이가 10%의 지분을 내놓은, 왜 비율상으로 수연이보다 더 내놨냐라고 하게 되면 한 5%만 내놔도 되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창식이가 일을 좀 덜 하고 싶거든요. 이제 좀 내 일을 좀 덜어서 저 친구가 하는 대신에 난 조금 다른 걸 하겠다. 그러니까 내 지분을 조금 가져가도 좋다. 이런 식의 이제 암묵적 합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창식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30%를 지키고 있겠다. 그럼 너는 그만큼 더 일해. 그러고 수연이가 20% 빼서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결국에는 누가 지분을 더 내놓고 누가 지분을 더 받고 누구의 지분 비율이 높아지냐라고 하는 건 결국 향후에 어쨌든 경태가 20%를 받는 거는 20%만큼의 역할을 이 친구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창식이가 20%만 남기고 10%를 넘긴 거는 앞으로 나는 20%만큼의 일만 하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멤버가 앞으로의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비율을 이제 지분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 게, 야, 제가 20% 받고 안 하면 어떡해? 경태 제가 만약에 20% 받고 일 하나도 안 하면 어떡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배임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돌발 상황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페이퍼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의 의미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어떤 그 자본금을 그냥 주당 얼마로 해서 쪼갠 다음에 비율로 쪼개받는 게 다냐, 그리고 지분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퍼센트를 나눠주는 게 다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사실은 되게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지분율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 주식과 지분이 왜 법인에서 중요하게 되는가, 왜 투자를 받을 때 한 사람한테 몰빵하라 그러고 왜 지분이 이게 분산이 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사례 연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그 빵집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이거 이번에 새로 좀 콘텐츠를 좀 더 알기 쉽게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제가 발표 자료가 만드는데 3배가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틀 걸렸어요, 꼬박. 기획까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오래 걸렸고, 실제로 발표 자료도 한 40페이지가 넘어가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2편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로, 그럼 주식이 미래 현재 가치고 지분이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럼 그 주가의 현재 가치와 지분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끝나기 전에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www.mnllab.com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컨텐츠 계속 만드느라고 또 너무 바빠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들은 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새롭게 커리큘럼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진단 캠퍼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오시면은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들, 뭐 제가 강의 자료를 배포하진 않지만은 뭐 그 외에 뭐 좀 이런 진단 캠퍼스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이나 궁금한 점들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관련된 글을 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래 기다리셨죠? 좀 더 퀄리티 있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좀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그리고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계속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